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자가 들어감으로써 외국인 토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합해졌습니다. 2017년도부터. 자, 그러면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금 민법상 건축물, 부동산 학개론에서 민법상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광의의 부동산, 뭐 협의의 부동산, 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지금 부동산의 용어가 조금씩 다르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건축물만 부동산이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만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게 바로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도 아니고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고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투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투기 또는 투자하는 사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아니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임대인, 임차인도 거래 당사자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즉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오직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교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물입니다. 부동산의 1번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밑줄 치십시오. 이게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자, 공급계약 밑줄 치시고요. 2017년부터 도입됐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이런 공급계약, 즉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 청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택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에 하나여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약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 30년짜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2년마다 계약을 계속 갱신하거든요. 30년 동안.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입주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계약 안 해줍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즉 분양받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하는 데 있어서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 분양권도 물론 세금 낼 때는 분양권 가지고 있다고 뭐 1주택, 2주택 이런 거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죠.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청약에 있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물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실무상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 8개 법률이 있는데 이 8개 법률에
건축법은 안 들어갑니다. 건축법. 주택법은 들어가는데 건축법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즉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은 29호 29세대까지 적용됩니다. 즉 빌라를 분양받았을 때 만약에 분양권 상태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빌라 같은 거는 다 지어놓고 분양하지 미리 건물도 없는데 실제 분양을 안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파트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경우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등기하기 전이라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것은 리언의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 계약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보겠습니다. 직거래. 법조문에 직거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직원한테 전화하니까 직거래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즉 중개업공개사가 개입되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들끼리 거래한 걸 직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6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60일인데 이게 지금 국회에 30일로 계류 중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통과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30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수업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지금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X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2017년 전까지는 신고서 제출은 단독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출하는 거는 지금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신고서 제출은 공동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혼자서 제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즉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국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중개의 경우 모든 개업공개사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신고서에. 제가 실무적으로 그 현업에 연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데 매도측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60일 안에. 근데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60일 안에 안 해가지고
둘 다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도책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자기는 제출했는데 왜 나한테 과태료 부과하냐 저보고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공무원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이 돼야 신고서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책 개업공개사라면 60일 되기 전에 자꾸 독촉해야 되겠죠. 빨리 전자서명하라고.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정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밑줄 치십시오. 지체 없이. 2017년도까지는 적시였습니다. 적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하고 적시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적시였다고요. 적시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적시입니다. 적시가 더 빠른 개념입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거예요. 적시는 이유가 있어도 적시해야 되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지체 없이로 바뀌었다. 적시가.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사항 별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있는데 신고해야 될 사항 13번에 보면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중개인 기소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서브노트하고는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죠? 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이 뭐냐면 실제 입주 여부, 실입주 여부 입자가 빠졌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입이 뭐냐면 입주, 실입주 여부입니다. 실입주 여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입주 계획, 그 다음 자금 조달 계획인데 이게 2018년도 10월 10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기본서가 10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나오고 나서 바뀐 부분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뭐가 바뀌었냐면 즉 자금 조달 계획에는 증여받은 돈이 얼마인지 상속받은 돈이 얼마인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유무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게 2018년 10월 10일 날 개정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정책이 뭡니까? 다주택자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은 100%인데 서울도 거의 100%입니다. 100%인데 실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50%도 안 되죠. 그 말은 한 사람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이 있는지 여부 유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주택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안 해준다고요. 지금 대출 받기 힘들어요.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사람은 기존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부모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체크하도록. 이게 서울 서초구에서 11억짜리가 미성년자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결국 미성년자 계약 포기했어요. 프리미엄이 2억 붙었다고 하는데도. 왜냐하면 부모한테 11억 받아가지고 계약하면 증여세가 2억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체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이 뭐냐면 실제 거래 가격, 중개인 할 때 중은 실종이 종이 뭐냐면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중개인 할 때 중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기소할 때 기는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되겠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이 뭐라고요? 입주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 두 개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에 증여받은 돈이 얼마인지, 상속받은 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대출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는지 유무를 체크하도록 하는 게 2018년 12월 10일 날 개정됐다고요.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13가지가 아니라 9가지인데 13번에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 입주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은 3억 이상인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잖아요. 준주택이죠.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즉 오피스텔 투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지역 조정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밑줄 치십시오.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5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60일이 아니고 50일입니다. 그러면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공한다는 뜻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한다는 뜻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밑줄 치라고 했어요.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한다고요. 신고하려는 자가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아니면 물론 뭐 거래 당사자 직거래면 법무사가 되겠죠.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한다고 50일 이내. 그러면 개업공개사에게 50일 이내 제공하면 개업공개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거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60일이 아니고 50일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양가로 2번 신고 필정 발급입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된 때에 신고 필정을 발급한다. 그러면 만약에 미성년자가 이거 11억짜리 분양받아가지고 나중에 등기하려고 하는데 등기하려면 신고 필정이 있어야 되죠.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하면 신고 필정 발급 안 해주니까 등기를 못하게 되겠죠. 자, 5번에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서 제출이 있는데, 자, 신고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첫 번째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방문신고, 신고서 제출이 있다. 자, 전자문서는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자계약서 작성도 대리인은 안 되고 본인만 가능하죠? 본인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는 본인도 가능하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는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항상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신분증 제시를 못하겠죠.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은행 법용 있으면 됩니다. 우리 그냥 인터넷 뱅킹 하는 거, 텔레뱅킹 하는 그 뭐 스마트폰 뱅킹 하는 거 이런 공인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대리는 안 됩니다.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100% 전자문서로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법무사들이 어차피 등기 신청하러 가면서 대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대행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하면.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서도 한 푼도 돈 못 받죠. 그래서 시군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자, 방문 신고도 본인이 하는데 본인이 하는 거는 그냥 본인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개를 이 법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해 줍니다. 학원 수강증 이런 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인은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할 수 있는데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인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거래 당사자고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자, 그러면 매수인 매도인 2명 거 다 위임장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것만 있어도 될까요? 둘 중에 한 명 것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뭘 대행하는 거냐면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출은 공동으로 제출해도 되고 한 명이 제출해도 된다고 했죠. 따라서 한 명 것만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매수인을 대행해서 등기 신청을 대행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 신분증 사본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할 사람이 없죠. 따라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이라고 했는데 법인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 인감증명서 있으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 여러분들도 돈이 많으면 수십억 되면은 양도소득세 내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예요?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42%인데 최고소율 양도차익이 5억을 초과하면 여기에다가 조정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이면 10%를 가산하고 1가구 3주택이면 20%를 가산합니다. 그러면 42%에 20%를 가산하면 조정지역에서 3주택이면 62%고요.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를 또 10%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고세율이 얼마예요? 68.2%의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그래서 이렇게 세금 많이 내면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 하냐 보니까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법인인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 내잖아요. 법인세는 세율이 10%, 20%, 최고세율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매출액이 3천억 넘으면 22%인가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세율이. 그럼 보통 10% 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우병우 전 수석 보니까 정강이라는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그럼 가족회사면 뭘 하냐면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하는데 이제 임대업 하려고 집을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 팔 때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 내기 때문에 또 월급 다 주잖아요. 가족들끼리 뭐 회장, 대표이사, 상무, 전무 해가지고 월급 주지. 차량 유지비 들어가지 이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실제 남는 게 거의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세금 거의 안 낸다고요. 법인 만들면 돼요. 이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하는 거는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탈세는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신고 방법을 78페이지 5번 신고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신고 간청은 검증 등의 결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밑줄 치십시오. 거래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좀 전 시간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여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거짓 신고했을 때 취득가격의 5% 이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밑줄 치십시오. 며칠 이내 보고한다, 한 달에 몇 번 보고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밑줄 치십시오. 보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나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보고한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해제신고, 7번 정정신청, 그 다음에 8번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신고. (6번에) 해제신고, 그 다음에 7번 정정신청, 8번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거는 해제신고 하여야 한다로 바꿀 예정인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 세 개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제신고는 자전거래라는 말이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요. 이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해제신고 하여야 한다로 바뀔 예정이다.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 강남에서 자기 집이 10억인데 실제 거래하지도 않고 13억에 거래한 것처럼 실거래가격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계약금 중도금도 지급 안 하고 왜 신고했냐 이렇게 하니까 계약 해제됐다. 해제되는데 해제 신고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래 사례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거래가격 조회하면 뜨잖아요. 그럼 매수인한테 이거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13억에 거래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금매로 돈이 없어서 12억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인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것을 소위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앞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로 기억해야 됩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정정. 따라서 정정신청은 법정서식이 없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정에 정정상을 고쳐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고 필정에 정정상을 고쳐서 가져가야 되니까.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므로 역시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면적 변경이 있으면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전자문서가 안 된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현재는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해제신고 하여야 한다로 바뀔 예정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수업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9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6번 해제신고인데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밑줄 치시고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제출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이거 바뀔 수 있는데 현재는 제출할 수 있다. 2번 해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밑줄 치십시오. 옛날에 적시였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즉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따로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죠. 동주민센터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냥 확정일자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했다고 체크만 하면 따로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 올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겁니다. 자,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4번, 15번, 14번에 정정신청이 있네요. 14번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거래 지분,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지목입니다. 지목. 자, 그래서 우리 79페이지 서브노트의 박스에 보면 기억에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입니다. 요것만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 휴대폰 번호를 잘못 적었으면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니은의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디귿의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건축물의 종류 할 때 건축물 밑줄 치십시오. 옛날에는 부동산의 종류였는데 건축물의 종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옆에다가 토지의 종류 X,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가능하고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미음, 거래 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정정이 가능합니다. 예, 지목입니다. 지목, 주지사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별표에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실제 거래 금액, 중도금 지급일, 계약일자, 거래 당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계약 깨졌으면 해지하고 새로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버리면 매수인을 바꿔버려 놓고 정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할 수도 있다. 주지사 종목입니다. 주지사 종목. 지금 79페이지 맨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할 수 있다. 80페이지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5번에 있습니다. 지분은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변경은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4번도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인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A, B, C 3명이거나 또는 매수할 부동산이 A, B, C 3개에서 2개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4개로 추가할 때는 변경 신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외되는 경우, 즉 줄어드는 경우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인데 도는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도면 할 때 부동산 등의 면적, 가기 할 때 거래 가격, 기는 조건 기한입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은 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변경 신고를 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따라서 첨부하러 가야 되니까,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요.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정을 재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모두 지체 없이로 바뀌었다고 해서 적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9번 검정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주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어를.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신고관청은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이 동그라미 2번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보면 검정체계가 주택하고 토지만 있습니다. 상가는 검정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싸게 샀다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만약 10억짜리 상가를 5억에 금매로 샀다 하더라도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10억으로 되어 있다면 취득세 실거래 가격을 내는 게 아니라 지방세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 내야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어쨌든 실무에 나가면 상가는 검정체계가 없다고, 주택하고 토지만 있어요. 검정체계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2번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신고관청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놨는데 주어를 바꿔서 반대로 냈다고요. 1번, 2번을. 3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10번 특례입니다. 특례. 1번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필정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검인받은 것으로 보죠.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가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11번 금지행위인데 이 금지행위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이 100분의 5 과태료 부과되는 거니까 읽어보면 다 금지행위라는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중 금지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변별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 거짓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100분의 5 과태료죠. 이하.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금지행위라고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외국인 등입니다. 외국인 등.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옛날에는 2017년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어요. 외국인 토지법. 그래서 토지만 신고하고 토지만 허가받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었죠. 자, 그래서 1번 외국인의 정의에 보면 1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번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번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4번도 2분의 1, 임원 2분의 1, 5번 자본금 2분의 1, 전부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있습니다. 2분의 1.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상호주의인데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토지 취득하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하면 유효야를 불문하고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패권 국가니까 미국 마음대로 다 하죠. 현실적으로 세계를 전부 미국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어디 제재하겠다 하면 뭐 다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다가 지금 뭐 무역전쟁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외교는 상호주의입니다. 외국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상호주의는. 82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신고입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대해서. 자, 1번에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신고입니다.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신고 대상이죠.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신고했다고요. 지금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기억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제3조 1항 각호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게 매매입니다. 매매는 제외한다. 를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그러면 매매, 교환, 승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 아까 가로 안에 매매는 제외한다 되는데 매매는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안 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외국인 특례라는 게 뭡니까? 특례라는 건 특별한 예외를 말하는 거죠. 매매는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합니다. 즉 매매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근데 교환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다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의 경우 교환, 승여계약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법제 3조 1항 각호는 제외한다 이 말은 매매는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고 즉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번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 취득신고입니다. 상속, 경매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한 날이기 때문에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다 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죠. 시험에 매각 허가일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매각 허가일정을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등기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잔금을 다 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외국인으로 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미셸 위가 있잖아요. 위성미. 미셸 위는 지금 미국 사람이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시민권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법에는 없는데 판례에 의하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즉 국적이 변경되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물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매 분기 종료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1분기잖아요. 그럼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를 4월 말까지 신고관청은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5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가보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다 공고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외국인은 순수한 외국인 자연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돈 되는 데만 다 땅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죠. 그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1개월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개월에 보면 다 적어놨습니다. 1개월에 동그라미 12번,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노트 82페이지 4번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했는데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따라서 건축물이나 분양권, 입주권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토지만 허가받는다. 자, 그러면 82페이지 맨 밑에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다음 주에 할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한 번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두 번씩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번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8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7번에 있나요? 예, 27번에 있죠. 27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군문자야 네 군데입니다. 군문자야 27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네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모든 허가는 다 사전 허가죠. 근데 신고는 사전 신고도 있고 사후 신고도 있다고 했죠. 지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는 건 모두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60일 이내 6월 이내에 신고했잖아요. 근데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군문자야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83페이지 서브노트 메뉴의 박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27번.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박스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3번 있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신고받은 내용, 허가해준 내용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은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위반 시 제재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군문자야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있는데 박스 이거 별표 넣고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83페이지 그 박스 밑에 있는 박스 여기에 별표해 놓으시고 한 문제 출제된다고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신고는 건축물, 토지, 입주권, 분양권이 신고 대상이고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허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해서 실무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